국민 간식 떡볶이. 매콤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즐기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죠. 저는 떡볶이 하면 옛날 학교 다닐 때 방과 후에 300원, 500원짜리 컵떡볶이에 야끼만두 하나 꽂아서 먹는 그 재미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생각해보면 요즘 떡볶이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종이컵에 먹는 떡볶이는 찾아보기 힘들고 깔끔하게 포장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배달되는 게 일상이 됐죠. 물론 지금의 떡볶이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양해졌습니다. 떡 종류만 해도 밀떡에 쌀떡은 물론이고 분모자, 치즈떡, 옥수수떡까지 선택지가 넘쳐나죠. 국물 떡볶이, 조림 떡볶이, 로제 떡볶이에 크림 떡볶이까지 소비자 입맛에 맞춰 세분화된 메뉴는 떡볶이가 이제 하나의 메뉴가 아닌 카테고리가 됐다는 건데요. 이 문장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분식집 아주머니 손맛이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브랜드 고유의 레시피와 포장 방식, 매운맛 단계, 토핑 옵션까지 고려되는 셈이랄까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만든 브랜드, 요즘 떡볶이의 대명사는 누가 뭐래도 엽기 떡볶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이런 스타일의 떡볶이 시장을 개척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분명 맛은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기본 10,000원 정도에 토핑 좀 추가하면 2, 3만원 정도까지도 하니까 예전처럼 간단한 간식이라고 부르기엔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문득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본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대명사였던 아딸과 조스 떡볶이. 이 학교 앞 학원가, 번화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었던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이상하리 많지 안 보이죠. 분식 프랜차이즈의 원조격이던 이 브랜드들 도대체 왜 사라졌을까요? 이게 다 엽떡 때문일까요? 오늘 주제는 변해버린 떡볶이 시장입니다. 아딸이 사라진 이유, 오너 리스크 때문입니다. 전성기 시절 전국에 가맹점 1000개 이상을 거느렸던 말 그대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전설이었습니다. 이름도 재밌었어요.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의 줄임말인데 실제로 창업 스토리와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창업주인 이영석 씨는 원래 미군 부대에서 배운 튀김 기술로 분식 장사를 하셨고 딸 이현경 씨가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이 나중에 딸이 남편 이경수 씨와 함께 떡볶이 가게를 차렸어요. 아내가 기술을, 남편이 경영을 맡는 형태였죠. 그렇게 2000년 서울 금호동에 있는 8평 남짓한 자유시간이란 이름의 분식집이 아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잘 되기 시작하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쳤고 불과 몇 년 만에 전국 분식 골목마다 아딸 간판이 보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딸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 결정적인 계기는 내부 사건이었어요. 2015년 공동 창업자였던 이 남편 이경수 대표에게 횡령 혐의 사건이 터진 건데요. 2008년부터 몇 년간 식자재 납품업체들에게서 리베이트로 무려 61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기고 회사 돈 8억 8천만 원을 빼돌린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경수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7억 원대를 선고받고 구속됐죠. 당연히 부부 사이도 망가지는데요. 아딸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는 아딸이란 상표는 부인 이현경 씨 소유라고 판단했고 남편 명의의 회사 오투스페이스는 더 이상 아딸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경영을 남편이 맡았다고 했잖아요. 즉 아딸의 모든 가맹점은 남편의 오투스페이스와 계약이 맺어진 상태였는데 여기서 남편 이경수 씨는 아딸 상표를 쓸 수 없으니 모든 가맹점 간판을 바꿔버렸고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브랜드명이 바로 감탄떡볶이죠. 그래서 아딸 가맹점들은 하루아침에 간판을 바꾸고 우리 가게 이름 바뀌었어요 라고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는 아딸 관련 각종 스캔들이 퍼진 뒤였으니 손님들의 신뢰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요. 여기서 많은 가맹점주들이 사업을 접거나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면서 아딸 왕국은 급속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름이 바뀐 감탄떡볶이는 이제 전국에 200여 지점 남짓이죠. 다만 아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법원 판결이 아딸이란 상표가 이현경 씨 소유로 났다고 했잖아요. 이현경 씨가 평택에서 즉석 떡볶이 매장 아딸 플러스를 시작으로 점점 매장을 늘려가고 있으니 주변에서 만난다면 반갑게 가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스 떡볶이, 당시만 해도 아딸과 양대 산맥으로 불리던 브랜드예요. 특유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그 깔끔한 느낌으로 진짜 프랜차이즈 느낌이 제대로 나는 매장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조스 떡볶이가 사라진 이유는 차별화의 부재입니다. 초기에 그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기 마련이었고 경쟁자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죠. 동시에 너무 빠른 확장을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건 카페베네가 실패한 이유와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창업 생각이 있다면 꼭 고려
고려하길 바라는 부분이에요. 가맹사업에서 생기는 문제로 직영점보다 가맹점이 압도적으로 많고 무분별한 확장을 하다 보면 품질의 차이가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 최근 핫한 더본 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자사 브랜드 홍콩 반점에 가서 직접 먹어보는 콘텐츠가 등장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고요. 즉 본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였던 아딸은 일관성 있는 맛을 위해 튀김만 주문할 때 이 떡볶이 국물을 안 주는 내규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다른 이유로 망해버렸죠. 그리고 조스 떡볶이의 쇠퇴에는 엽기 떡볶이의 등장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조스 떡볶이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특성 말고도 맵고 가격대가 꽤 있기로 유명한 브랜드였는데요. 엽떡이 이 모든 걸 깨부숩니다. 한마디로 기존 조스 떡볶이의 특성을 잡아먹은 건데요. 엽떡은 조스 떡볶이에 비해 훨씬 맵죠. 떡볶이라는 키워드보다 맵다라는 키워드를 잡았다랄까요. 특수한 시장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떡볶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개편되는데요. 저렴한 일반 떡볶이와 가격대가 있는 특수 떡볶이로 나뉘었죠. 그리고 여기서의 포지셔닝이 조스 떡볶이가 일반 떡볶이 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소비자들 입장에선 시장 떡볶이랑 간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조스 떡볶이, 아딸, 국대 떡볶이 이 라인업을 더 이상 특수하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스 떡볶이는 심지어 비쌌습니다. 일반적인 떡볶이를 먹을 거라면 차라리 그냥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 포장마차가 선택받은 느낌이죠. 이렇게 뚜렷한 개성을 보이지 못한 채 점차 눈에 띄지 않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제끼고 둘 제낀 엽떡, 떡볶이를 하나의 메뉴에서 카테고리로 승진시킨 브랜드입니다. 그럼 엽떡은 어떻게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나? 분석해보자면요. 단순히 매워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들 욕하던 그 가격과 양이 한몫했다고 보는데요. 유독 맵고 양도 많은 데다 가격까지 비싼 엽떡은 1, 2인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셋넷 모여 돈 모아 떡볶이를 사 먹게 했죠. 엽떡에서 이 부분을 노렸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특성이 하나의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연스럽게 여럿이 모일 수밖에 없던 엽떡은 2010년대 중반 불닭볶음면과 함께 맵부심이라는 키워드를 키워냈고요. 떡볶이라는 카테고리를 시장 저렴한 음식에서 이 치킨, 피자와 맞먹는 레벨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엽기 떡볶이 원래는 닭발집이었어요. 금주영 대표는 원래 90년대 중반에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 사업으로 수십억 매출을 올리던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요. 외환 위기로 회사가 부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기할 아이템을 찾던 중 동대문을 찾는 여성들이 매운맛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기획한 게 불닭발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즐겨 먹던 메뉴라 아이디어를 얻어서 동대문 중앙시장에서 상인들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했죠. 땡초 불닭발이란 이름으로 시작했고 메뉴는 불닭발과 닭발 양념을 이용한 사이드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엽떡의 정식 명칭은 불닭발 땡초 동대문 엽기 떡볶이인데요. 그럼 엽떡은 언제부터 떡볶이가 주력 메뉴가 된 걸까요? 동대문 중앙시장에 닭발집을 오픈한 게 2002년, 그리고 1년 뒤인 2003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발도 예외는 없었죠. 그렇게 또다시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하는가 했는데요. 신기할이 많지 땡초 불닭발은 매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가게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이드 메뉴 엽기 떡볶이였기 때문이죠. 엽떡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렇듯 어떤 항목에 있어서 특수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성이 하나의 메뉴를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떡볶이 시장인데요. 그래서 500원, 1000원 하던 떡볶이에 1만원, 2만원씩 지출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청년다방과 같은 브랜드들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여전히 저렴한 떡볶이가 익숙해서 엽떡은 안 먹는다는 분들도 많겠지만 시장이 변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래서 이젠 궁금해집니다. 판이 커진 떡볶이 시장 안에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근엔 해외에 진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 해답이 해외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떡볶이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배움 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오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확실한 특수성을 보여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